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2020 소나타 가솔린 2.0 모델의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나타가 출시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연식 변경 모델인 소나타 2020이 나왔습니다. 기존 소나타와 소나타 2020을 기본 트림의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기존 소나타 대비 소나타 2020의 기본 트림 가격이 40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40만원 올랐으니까 추가된 사양들이 있겠죠. 소나타 2020에 추가된 사양을 보시면 기존 소나타는 기본 트림은 16인치 스틸 휠이 들어갔었는데 소나타 2020은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요. 기존 소나타의 센슈어스에 들어갔던 전면과 1열의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새롭게 출시된 K5와 소나타를 기본 트림의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K5 대비 소나타의 기본 트림 가격이 35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기본 트림 기준으로 소나타가 좋은 사양을 보시면 소나타에는 벌브 타입의 리어 콤비 앰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으로 LED 리어 콤비 앰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K5에 전면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들어가는데 소나타에는 1열까지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들어갑니다. K5가 좋은 사양 보시면 기본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와 LED DRL이 들어가고요. 그 소나타의 3.5인치 LCD 클러스터 대신에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통합주행 모드와 별건 아니지만 LED 실내등도 들어갑니다. 이런 사양들만을 본다면 소나타의 기본 트림 가격이 높지만 사양은 오히려 K5가 더 좋아 보입니다. 소나타 2020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건 가솔린 2.0 모델인데요. 그전하고 동일하게 스마트, 프리미엄, 프리미엄 패밀리, 프리미엄 밀레니얼,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5개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서 개별 서비스에 70%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가격에서 트림별로 104만원에서 143만원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 인하 기준으로 노옵션 구입하시면 2326만원, 풀옵션이 3523만원이기 때문에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가 1197만원 차이고요. 개별 서비스 정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가 1236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본 트림은 스마트 트림입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2326만원이고요. 원래 가격은 2430만원인데 개별 서비스 70% 인하 때문에 기본 트림 기준으로 104만원 낮은 가격으로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엔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60마력의 20토크를 내는 가솔린 2.0 엔진이 들어가고요. 전자식 변속 버튼을 사용하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요새는 가솔린 모델에도 아이들 스탑 앤고가 들어가죠. 에어백은 9개가 들어가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들어가고요. 운전석 무릎 에어백과 1열과 2열에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커튼 에어백까지 해서 9개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전방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가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까지 들어가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와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사양들은 요새는 아반떼에도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타에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들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솔린과 LPI 모델은 이런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고요. 센슈어스는 약간 다른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됩니다. K5의 기본 트림 대비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소나타에는 아직도 기본 트림에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DRL도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리어 콤비션 램프는 얇아진 형상 때문에 벌브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기본 트림부터 전부 다 LED 리어 콤비가 들어가고요. 깜빡이는 벌브 타입을 사용합니다. 2020 모델에는 17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휠로 적용됐습니다. 가솔린 2.0 모델은 18인치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17인치와 18인치 휠 두 가지 디자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9년 출시된 초기 모델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전면과 1열에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모델의 전면과 1열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K5에는 전면에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는데 소나타 2020에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전면과 1열에 기본 트림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사양 설명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기본으로 3.5인치 모노 LCD를 사용하는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K5에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기본 트림은 스마트 트림과 두 번째 프리미엄 트림, 그 다음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까지는 천연 가죽 시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조 가죽 시트를 사용하는데요.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된 시트는 블랙 컬러 한 가지 색깔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트림에는 1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1열 통풍이나 2열 열선 시트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운전석에는 수동 시트가 적용됩니다. 기본 트림에는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이거 현대차가 좀 인색한 부분인데요. 이건 상위 트림으로 가셔도 동승석까지만 하실 수 있고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K5의 경우에는 10.25 내비를 넣으시면 음성인식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 소나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나타니까 2열에 에어벤트는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들어가는데 스마트 키는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주차 센서는 전방이 없고 후방에만 일단 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요거는 전자식 변속 버튼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이제 속도 제한만 가능할 수 있는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 오토라이트 컨트롤과 수동식으로 움직이는 틸트와 텔레스코픽 핸들이 들어갑니다. 오디오는 10.25 내비를 넣을 수 있는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작은 모노 LCD를 사용하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트림은 스마트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렸는데요. 소나타의 기본 트림인 만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가격에 맞는 그냥 적당한 사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했던 개별 서비스의 30% 인하가 2020년 1월에 종료가 돼서 개별 서비스의 정상 가격으로 환원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를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다시 발표가 돼서 지금 각 제조사의 가격표가 약간 꼬인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별 서비스 인하가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긴 한데요. 표시되어 있는 기본 가격은 개별 서비스가 70% 인하된 가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옵션 가격들은 개별 서비스의 정상 가격 기준입니다. 제조사의 가격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기본 가격과 옵션 가격을 더한 풀옵션 가격은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됐던 일반 오디오 대신에 53만원 추가하시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에는 내장된 내비게이션 들어가지 않고 스마트폰 미러링에서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수는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후방 모니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스마트 트림의 약간 아쉬운 점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선택하실 수 있는데 10.25 내비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없거든요. 10.25 내비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트림을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옵션은 스마트 초이스 1입니다. 이거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선택했을 때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6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전동식은 아니지만 스마트 키를 가지고 트렁크 앞에 서 있으면 트렁크가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포킹 라이팅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스마트폰을 스마트 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죠. 이 현대 디지털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터치 타입의 도어 손잡이로 변경이 되고요. 이 스마트폰을 스마트 키로 인식해서 시동을 거셔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됩니다. 요새 나오는 현대 기아차의 스마트 키에는 원격 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키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이 현대 디지털 키는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스마트 키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대 디지털 키까지 포함해서 64만원이라는 거, 가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대차의 안전사양인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6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은 100km로 속도를 맞춰 놓으시게 되면 100km까지 가속은 해주는데 앞차에 상관없이 브레이킹을 밟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가까워져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가 되고 다시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셔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간격을 4단계로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설정된 거리 간격에 맞춰서 브레이킹을 해주기 때문에 이 100km를 딱 채우지 않고도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킹을 해주는,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속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건 장거리 고속도로에서도 유용하지만 막히는 간선도로 같은 데서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후방에 관련된 안전사양도 들어갑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전은 뒤쪽에 놓은 차량을 레이더로 감지를 하게 돼서 내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은 거리에 차가 있을 때 경고를 해주고, 그 경고와 상관없이 내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편제동을 통해서 차량 충돌하지 않게끔 차량의 거동을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전은 차량 주차 후 후진으로 출차할 때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해주고 충돌 위험이 있을 때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기능입니다. 안전하차 보전은 주차 후 차에서 내리게 될 때 뒤쪽에서 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이런 안전 사양들은 차량 운행 중에 딱 한 번만 제대로 사용돼도 이 65만원 옵션 가격은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이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은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스마트 트림에는 10.25 내비를 넣으실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사용하실 수 없는 거,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다음 옵션은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인데요. 가격은 70만원입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 대신에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는데요. 여기 LED 헤드램프는 MFR 타입입니다. 뒤쪽에 반사판을 사용하는 거죠.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과
그 아래 트림인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LED 헤드램프 하면은 다 프로젝션 타입이었는데 요새는 여러 차량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단가를 낮춘 MFR 타입도 사용이 됩니다. LED DRL이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되고요. 요 DRL의 아랫부분은 LED 깜빡이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 트림은 스마트 트림의 옵션 사양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스마트 트림에는 옵션으로도 넣지 못하시는 사양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양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트림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10.25 내비 넣으시지 못하고요. 오토 에어컨도 못 넣고 1열 통풍 2열 열선 시트도 못 넣고요. 가죽 핸들도 안 되고 전동 시트도 안 들어가고 하이패스도 넣지 못합니다. 이런 사양들은 스마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넣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양들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트림을 보셔야겠습니다. K5의 기본 트림과 비교한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K5는 거의 모든 옵션을 기본 트림부터 다 넣으실 수 있게 해놨죠. K5의 기본 트림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소나타는 그렇지가 않죠. 소나타는 넣지 못하는 옵션들이 기본 트림에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 트림의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252만원, 개별 서비스 70% 인하 기준으로 241만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2,326만원이기 때문에 가솔린 2.0 스마트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시작 가격은 2,566만원이고요. 하이 트림보다 24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240만원이 어디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기본 트림에는 벌브 타입 헤드램프가 기본이었고 LED 헤드램프는 옵션을 하셔야 됐죠. 두 번째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가죽 열선 핸들이 들어가고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본 트림의 스마트 트림에는 가죽 핸들도 아니고 열선 핸들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트림부터는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10웨이인데요.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고 시트의 앞쪽을 위아래로, 시트의 뒤쪽을 위아래로, 등받이 각도를 앞뒤로, 그리고 럼버 서포트를 앞뒤로 해서 10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가 운전석에 적용이 됩니다. 하이트림에 옵션 넣으셔야 됐던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스마트 트렁크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하이패스와 ECM 유물러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새 하이패스는 카드를 오버헤드 콘솔로 넣으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ECM 유물러의 베젤이 얇아지게 됐습니다. 하이트림은 옵션이었던 8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후방 모니터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트림에서는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스마트 트림 보시면 안 되시고 프리미엄 트림부터 보셔야 되겠고요. 프리미엄 트림의 옵션은 많아서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된 블랙박스인 빌트인 캠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은 35만원이고요. 빌트인 캠은 10.25 내비를 선택하셔야지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주차 중 10시간 녹화를 위해서는 보조 배터리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 가격은 26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림부터는 파노라마 선루프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이거는 K5와 동일한 가격이죠. 프리미엄 트림부터 10.25 내비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인데요. 가격은 141만원입니다. 그럼 내비 말고도 다른 게 좀 들어있겠죠. 프리미엄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갔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대신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됩니다. 첫 번째 트림과 두 번째 트림에는 매뉴얼 에어컨이 기본 사양인데요. 이 옵션을 하시게 되면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고요. 이 오토 에어컨에는 오토 디포그와 공기청정 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디지털 키를 위해서는 터치 타입 하프크롬의 손잡이와 무선 충전 패드가 필요하죠. 현재 디지털 키에는 여기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는데요.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는 스마트 초이스라는 옵션에 들어갔었는데요. 두 번째 트림 프리미엄 트림에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이라는 옵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양들을 더해서 141만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필요 없는 사양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패키지 옵션이고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안전사양이 현대 스마트 센스가 하위 트림하고 똑같이 65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현대 스마트 센스를 10.25 내비를 선택하셨을 때는 10만원이 추가돼서 7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된 걸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됐는데요. 이것도 K5의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브 아이즈를 한 가지 옵션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하시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추가되고 내비게이션 안 하시면 그냥 빠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나타에는 이렇게 가격 차이 10만원을 두고 내비게이션을 하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가격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프리미엄 트림에 오셔서도 1열 통풍과 2열 열선은 기본 사양이 아니었죠. 옵션 사양 넣으실 수 있습니다. 1열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2열의 암레스트를 넣으시려면 65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의 기본 사양엔 2열 암레스트도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요거는 K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 2.0 프리미엄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462만 원이고요. 개별 소비세 70% 인하 기준으로 442만 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2,566만 원이기 때문에 가솔린 2.0 프리미엄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3,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트림은 두 번째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의 파생 트림입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은 기본 가격이 2,805만 원이고요. 하이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보다는 239만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239만 원이 어디에서 올라간다 한번 보시면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은 패밀리라는 이름처럼 2열 사양과 안전 사양들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 사양이 17인치 휠은 들어갔었는데 피렐리라고 써있지 않은 거 보니까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부터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되는 걸로 보이고요. 하이 트림에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었던 1열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시트, 2열 암레스트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2열에 시트백 포켓도 들어가고요. 전방 주차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서라운드 뷰미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방 주차 센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좁은 길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주차할 때 되게 좋은 사양인데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는 패밀리 이름에 맞게끔 전방 주차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오토 에어컨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랜저나 제네시스에도 옵션으로 넣으셔야 되는 2열의 수동 커트가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후방에는 전동 커튼도 들어갑니다. 시동을 껐을 때 2열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후석 승객 알림도 들어가고요. 2019년 초기 출시된 모델과 달라진 부분인데요. 2020 소나타의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는 10.25 내비와 블루링크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0.25 내비는 가격 상승 없이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요. 2019 모델 대비 2020 모델에서 10.25 내비만큼 가격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는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검은색 표시한 사양들은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표시한 사양 중에 필요한 사양이 있다면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의 주요 사양은 2열 승객을 위해서 2열 커튼과 전동식 후방 커튼, 이 고급차에만 들어가는 사양들이 소나타 중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게 중요한 사양인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부터 옵션 선택하실 수 있었던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 파노라마 선루프 그대로 옵션 선택하실 수 있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가 1에서 2로 바뀌었는데요. 가격은 65만 원이 동일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1에 있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가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거 대신에 추가된 사양들이 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해서 좁은 데 주차하실 때 스마트 키로 차를 주차하시거나 출차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스마트 키에 이렇게 버튼이 추가되었고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는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대 스마트 센스를 하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추가됩니다.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실제로 고속도로에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현대 스마트 센스 2도 꼭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컴포트 테크란 옵션이 56만 원입니다. 여기엔 동승석 전동 시트와 릴렉션 컴포트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은 차를 운전하실 때 편리한 기능이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현대 디지털 키 세트도 들어갑니다. 가족 중에 운전을 혼자 하시거나 동승석의 전동 시트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 컴포트 테크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옵션입니다.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부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62만 원에 옵션 넣으실 수 있고요. 기본으로 들어가던 17인치 휠 대신에 18인치 피렐리 타이어를 하시면 옵션 가격 35만 원 추가됩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는 19인치 휠까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가솔린 2.0 모델은 18인치까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솔린 2.0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399만 원인데요. 개별 소유세 70% 인하 기준으로 382만 원이 되고요. 시작 가격이 2,805만 원이었기 때문에 가솔린 2.0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3,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은 12.3인치 클러스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미터 같은 첨단 사양들을 다 빼고 1열과 2열에 승객을 위주로 한 그런 사양들을 추가했기 때문에요. 패밀리카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트림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의 두 번째 파생 트림은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입니다. 기본 가격은 2,977만 원이고요. 하이 트림은 프리미엄 트림 대비 프리미엄 패밀리 대비가 아니고 프리미엄 트림 대비 411만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411만 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초기 출시된 2019 모델에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도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됐었는데요. 2020 모델에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고요. 이 LCD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데 K5의 클러스터에 비교하면 디자인의 화려함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대시보드에 인조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모드 램프도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인조 가죽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는데요. 블랙 컬러와 네이비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열 통풍 시트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동승석 전동 시트, 2열 암레스트까지 들어가는데 2열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의 파생 트림 두 가지 패밀리와 밀레니얼은 성격을 확실히 구분해놨는데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은 1열과 2열의 승객이 전부 다 탄다고 생각하고 사양 구성을 해놨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1열에만 사람이 탄다고 생각하고 기본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암레스는 있는데 2열에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옵션으로는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과 마찬가지로 2020 모델부터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도 10.25 내비와 블루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 기준으로 2019 모델 대비 2020 모델이 가격이 약 60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추가된 사양은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10.25인치 내비와 블루링크, 그리고 기본으로 들어갔던 이중접합 차음률이 전면과 1열이 있죠. 가격이 60만원 오른 거에 비해서는 사양이 많이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옵션은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트림에 설명드렸던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 파노라마 선루프 다 넣으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현대 스마트 센스는 현대 스마트 센스 3입니다. 가격은 105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 들어갔던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대 스마트 센스 3를 하셔야지만 이 후방 관련된 안전 사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해서 스마트 센스 3가 가격이 105만원이 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65만원이었죠. 거기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양이 가격이 40만원 정도 하는 셈이 되겠네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컴포트 플러스라는 옵션이 58만원입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은 1열 승객을 중심으로 사양 구성을 해놨다고 말씀드렸죠. 이 컴포트 플러스에는 2열 승객을 위한 사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열 열선 시트와 2열의 커튼, 전동식 후방 커튼, 그리고 동승석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컴포트 시트, 후석 승객 알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열의 승객을 태우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양들이 다 필요 없는 사양인 거죠.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에 옵션 넣으실 수 없었던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가격은 125만원이고요.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서라운드 모니터 카메라를 사용한 후측방 모니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100만원이 넘으니까 옵션 가격이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K5의 단독 옵션이 75만원이고 그랜저나 K7에는 90만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가지 옵션을 원래 다 하실 생각이었다면 125만원도 괜찮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62만원, 18인치와 35만원이고요. 2020 모델부터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도 나파 가죽 시트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40만원 추가고요. 천연 가죽 시트에는 블랙 컬러와 네이비 컬러 둘 중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나파 가죽 시트를 선택하시면 카멜 컬러와 그레이즈 컬러, 네이비 컬러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옵션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06만원이고요. 개별 서비스 70% 인하 기준으로 596만원이 됩니다. 시작 가격이 2,977만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3,573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기본 사양 가격이 3,217만원이고요. 하이 트림보다는 240만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240만원이 어디서 올라갔나 한번 설명드리면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하이 트림에 옵션 넣으셨던 사양들이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시된 사양들이 하이 트림에서 옵션 넣으실 수 있던 사양들이고요. 나머지 까만색 표시된 사양이 하이 트림에서는 옵션 넣으실 수 없는 사양이었는데요. 전면에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고요.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가 들어가는데요. 이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는 동승석의 글러브 박스를 여시면 안쪽에 물건 넣으시는 부분에 이제 니트로 그 트레이를 소리가 안 나게끔 감싸기를 해놓은 그런 거고요. 하이 트림 대비 추가된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만 계산해 보면 현대 스마트 센스 3가 105만원, 18인치 휠이 35만원, 나파 가죽 시트가 40만원, 컴포트 플러스 58만원, 보스 오디오 65만원. 그 사양들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300만원이고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으로 287만원이 나오는데 하이 트림 대비 24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추가된 사양들을 옵션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보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가격이 47만원 낮은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전면 자외선 차단 유리와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에서 옵션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사양이 많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옵션 사양은 많지 않습니다. 빌트인 캔과 보조 배터리, 파노라마 손드프, 하이 트림과 동일하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부터 넣으실 수 있었던 플래티넘이라는 125만원짜리 옵션을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도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가솔린 2.0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옵션을 전부 넣으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306만원인데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기본 가격에서 개별 서비스 70% 인하 최대 한도인 143만원 한도를 전부 다 감면 받으셨기 때문에 옵션 추가에서는 개별 서비스 인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2.0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3,523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과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옵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 대비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옵션 가격이 50만원 낮은 가격입니다.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더 높은 트림인데도 50만원 낮은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보다 더 추가된 사양들이 있었죠. 전면에 자외선 차단 유리와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가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얼 트림 대비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풀옵이 50만원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을 넣으셔서 옵션을 많이 넣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을 선택하신다면 옵션을 필요하신 것만 몇 가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K5와 소나타를 기본 트림도 옵션 비교했을 때 소나타가 35만원 높은 가격이었죠. K5와 소나타를 풀옵션으로 비교해보면 K5 대비 소나타의 풀옵션 가격이 32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소나타의 주요 사양을 보시면 K5에 들어갔지 않은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 전동식 커튼이 들어가고요. K5의 주요 사양은 전자석의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와 동승석의 럼버 서포트, LED 룸 램프가 들어갑니다. K5와 소나타의 기본 트림에서는 K5의 가성비가 더 좋은 걸로 보였는데 풀옵션에서는 더 고급 사양들이 소나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견적을 내보는 시간 디지용스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성비로 보게 되면 가장 저렴한 트림인 스마트 트림 선택하셔서 옵션은 저 같으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선택할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 현대 스마트 센스 넣어주고 가격이 조금 높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차를 사면서 LED 헤드램프 없는 차를 사긴 또 그렇죠. 익스테리어 디자인까지 넣게 되면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으로 해서 약 2,506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디지용스 초이스 두 번째는 패밀리카로 보신다면 당연히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안전사양인 현대 스마트 센스 2 65만원 넣어주시고 18인치 휠과 피렐리 타이어까지만 넣어주시게 되면 개별 서비스의 70% 인하 기준으로 약 2,901만원이 나옵니다. 디지용스 초이스 1 대비 약 395만원, 4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디지용스 초이스 1 대비 10.25 내비와 18인치 휠, 1열 통풍, 2열 열선, 2열 암레스트, 2열 커튼과 후면의 전동 커튼, 오토 에어컨과 전방 주차 센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사양들이 추가됩니다.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이런 사양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를 찾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첨단 사양들을 원하신다면 그냥 인스퍼레이션 트림 하셔가지고 플래티넘 옵션을 넣으시면 개별 서비스 70% 인하 기준으로 약 3,342만원이 나옵니다. 이건 앞서 해드렸던 디지용스 초이스 2 대비해서 441만원이 높은 가격인데요. 주요 사양들을 본다면 11.3인치 클러스터와 나파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가고 현대 디지털 키 세트와 동승석의 전동 시트, 보스 사운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등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디지용스 초이스 2를 선택해서 견적을 뽑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0 소나타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자라기를 해봤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인 K5의 등장으로 소나타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소한 사양 변경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